구독자 여러분,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끔찍하면서도 대폭소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예쁘게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얼마 살지 않은 젊은 것이 무슨 사연이 있겠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신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들어보시면 주먹이 절로 쥐어져 지실 테니 끝에 반전까지 꼭 들어주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항상 사람들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엄마가 손이 워낙 커서 반찬을 매일 넘치도록 만들고 맛도 좋아서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식당 근처 회사에서 1순위로 가고 싶은 식당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감사함을 보답하시겠다고 7,000원이었던 식사비를 6,000원으로 내렸답니다. 거의 남지도 않은 장사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식당에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자주 잔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엄마, 가격은 줄이고 반찬은 늘린 거야? 이래서 돈이 벌려? 도대체 왜 이렇게 손이 큰 거야? 엄마 손이 크긴 뭐가 크니? 아주 보통 수준이라고. 그리고 많이 팔면 다 남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알아? 남는 거 없다는 소리야. 6,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니까 괜한 걱정 마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맨날 음식을 거나하게 준비하고 그날 남겨지는 반찬은 죄다 버리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어릴 때 기억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학교에서 풀면 애들이 엄청 놀렸잖아. 밥 양을 씨름 선수가 먹을 만한 고봉밥에 반찬을 3단도 아닌 6단으로 싸줬잖아. 책가방보다 도시락 가방이 무거웠던 애는 나밖에 없었다니까? 또 소풍이 있는 날이면 김밥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300줄을 싸셨잖아. 내가 그 많은 김밥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풍을 갔다니까? 다행히 선생님이 도시락 못 사온 친구들에게 다 나눠줘서 남기지 않았지. 난 그때 알았잖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생각해보면 엄마 덕분에 학창시절에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랬지?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데는 아끼질 않잖니. 네가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은 가벼워도 도시락 가방은 무겁게 보내는 게 내 신조였어. 우리 딸이 남들보다 못 먹는 건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나 같은 엄마가 또 어디 있겠니? 나도 알지. 엄마를 너무 잘 만난 걸. 그런데 엄마 손이 너무 커.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옳은 거야. 장사든 뭐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누리는 게 좋단 말이야. 누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엄마, 식당에서 반찬 많이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집 식구가 엄마, 아빠, 나 셋인데 김장을 300포기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매년 엄마랑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할 때마다 몸살이 난다고. 100포기는 우리 집이 먹는다 치지만 나머지 200포기는 친척들이랑 이웃집에 다 나눠주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퍼주면서 살 거야? 정도 너무 과하면 낭비라고 엄마. 그러니까 손 좀 줄이자, 응? 아서라. 3살 버릇을 지금 와서 고칠 수 있겠냐? 엄마는 이렇게 살 팔자니까 잔소리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잔소리 좀 해야겠다. 너 나이 40이야.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가는 거야? 네가 인물이 빠지냐, 직업이 빠지냐?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빠지기를 하냐? 너 눈이 높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가리다가 평생 혼자 산다. 그러니까 자지 멀쩡한 남자면 누구든 만나봐. 알아듣겠어? 저희 모녀는 늘 레퍼토리가 잔소리를 주고받는 수다여서 제가 실컷 나무라고 하자 엄마가 시집가라고 달달 볶으셨습니다. 저는 눈이 높은 건 아니었고 그저 인연을 빨리 만나지 못해 이 나이가 된 거라며 누누이 말했지만 엄마는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다시피 했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남자를 만나겠어요. 여하튼 소개팅이나 모임이다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인연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리라 믿고 천천히 기다리며 부록의 나이를 보내고 있었죠. 41살을 한 달 앞두고 올해는 남자 만나기 글러먹었다고 여기고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파티하는 자리에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걔중 외모가 괜찮은 남자도 있었는데 직업도 좋고 성격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 나이에 먼저 남자에게 대시하면 모양 빠지는 것 같아 관심 없는 척하고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테이블에 있던 많은 안주들을 비닐봉투에 싸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손 크고 낭비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혜준 씨, 이거 다 싸서 집에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네? 아, 네. 제가 원래 음식 남기는 걸 무엇보다 싫어해서요. 꼴불견으로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꼴불견이라뇨. 알뜰하고 검소한 게 너무 멋지세요. 혜준 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칭찬이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제가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면 그지 새끼라고 놀리거든요. 어머,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웃기다.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남겨진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챙겨가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걸요? 정말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청승맞고 볼품없다고 여자들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마흔이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죠.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쩌면 이 남자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과 통했는지 혜준 씨가 잔반을 모두 싸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전화번호를 눌러주었고 며칠 뒤 40살의 마지막 날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봉선 씨, 제가 너무 저렴한 데로 모셔서 죄송하네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봉선 씨가 싫어서 김밥 나라에 모셔온 게 아니에요.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집입니다. 네, 저도 김밥 좋아해요. 저렴한 곳에 왔다 해서 우리가 저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해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야, 봉선 씨랑 말이 통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비싼 식당 가서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봉선 씨 친구들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심한 짠돌이입니다. 전 짠돌이가 좋아요. 흥청망청 돈 쓰는 남자들보다 훨씬 낫다고요. 사실 제가 혜준 씨한테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게 바로 검소한 모습이었어요. 정말요? 이런 여성분은 처음이네요. 제가 김밥집에 데려오면 열에 열은 다들 화장실 간다 하고 도망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단점으로 보는데 봉선 씨는 장점으로 봐주신 것도 모자라 매력으로 봐주셨다니 진짜 기분 좋네요. 아무래도 봉선 씨와의 만남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은근슬쩍 사귀자는 말을 하는 혜준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40살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일주일 동안은 김밥 나라와 분식집을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혜준 씨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봉선 씨, 오늘은 제가 치즈 라면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라면이요? 왜요? 라면 싫으세요? 그럼 다른 거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치즈라면 좋아합니다. 얼른 해주세요. 그는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라면과 떡볶이 아니면 있는 반찬에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처음엔 실망을 조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소하고 야무진 것 같아 오히려 혜준 씨 집에서 밥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카페 같은 데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값이 비싸다고 집에서 보온통에 커피를 담아왔어요. 봉선아, 춥지? 그래도 4,000원 아끼고 이렇게 벤치에서 커피 마시는 게 얼마나 이득이야. 춥긴 하지만 이렇게 입김을 뿜으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꽤 재밌어. 그치? 자기도 비싼 돈 내고 커피 마시는 것보다 내가 타온 게 더 맛있지? 물도 딱 맞게 맞춰왔고 온도도 딱 좋아. 한겨울에 청승맞아 보이긴 했지만 이런 경험을 거의 처음 해보는 거여서 재밌게 데이트했답니다. 저희는 돈 들어가는 데이트를 일절하지 않고 가끔 선물로 들어온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영화나 뮤지컬을 공짜로 보는 게 전부였어요. 겨울을 함께 보내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게 되자 공짜로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핀 꽃구경을 하는 게 돈 들지 않았으니 저희는 주말만 되면 마음껏 꽃구경을 하러 다녔답니다. 역시나 식사는 밖에서 거의 하지 않고 혜준 씨 집에서 간소하게 먹고 나오거나 집에 도시락을 싸와서 해결했어요. 저희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누구라도 만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엄청 좋아하셨고 예비 시어머니 또한 저를 예뻐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혜준 씨와 시어머니는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과 검소함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과일이 12가지나 있네요?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머님. 맞다. 봉선이 네가 온다고 해서 가락동에 있는 과일 도매시장에 다녀왔지. 어머, 이걸 다 사오신 거예요? 아무리 도매여도 꽤 비쌀 텐데요. 특히 이 체리는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지. 나는 도매시장이 문 닫는 시간에 찾아간다. 그때 가면 도매 상인들이 정리하고 문을 닫는데 과일에 멍들거나 시들어서 못 파는 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기웃거리면서 못 파는 과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준다고.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이 과일들 모두 공짜로 얻어왔다는 소리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멀쩡한 과일이어서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다 공짜라고요? 대단하세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도매시장 구경도 하고 공짜 과일도 직접 얻어보고 싶어요. 그래?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데 봉선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니 한번 데려가 주마. 봉선아, 우리 엄마 완전 프로야. 과일 먹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서 10원 한 장 내지 않고 한 보따리를 가져오신다니까. 난 41년 평생 과일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난들은 추접스럽고 빈대 같다고 욕을 한다지만 제 눈에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손이 큰 저희 엄마에게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비 시댁을 쭉 구경하고 있는데 굳게 닫혀진 작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혜준 씨가 말렸습니다. 아, 봉선아, 이 방은 지저분해서 열면 곤란해. 내가 쓰던 방인데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정리를 하나도 안 하셨대. 그러니까 여긴 들어가지 말자. 뭐 어때? 난 그런 거 상관없어. 혜준 씨가 지내왔던 방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비켜봐봐. 졸업 앨범도 구경하고 어린 시절 사진도 볼 거라고. 차차. 사진은 엄마 방에 다 있어. 여긴 진짜 창고 같은 방이니까 이리 와. 알겠어. 그럼 자기 사진이나 보여줘. 그래서 전 혜준 씨가 쓰던 방을 구경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처음 예비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꽤 재미있었고 아무 탈 없이 잘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 되기 직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가락동에 과일 도매시장을 찾아갔답니다. 여기저기 상인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등장에 다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사님, 이틀 만에 또 오셨네요. 오늘 멍들어서 빼놓은 과일 많은데 가져가세요. 고마워 총각.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 나중에 반찬이라도 싸다 줄게. 그래 주시면 고맙죠. 여하튼 못 판 과일이 많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도매상인은 박스에 담은 과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꾼이 되어서 예비 시어머니 뒤를 따르며 버리기 직전인 과일을 3박스나 들고 날라야 했답니다. 와, 어머니, 이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조금 썩은 건 집으로 갈아 먹으면 좋겠어요. 역시 봉선이 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다니까. 내 며느리로 합격이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혜준 씨에 이어서 예비 시어머니께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알뜰하고 검소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그렇게 자주 예비 시댁에 놀러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혜준 씨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믿기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봉선아, 내가 제주도 땡처리 티켓 구했어. 한 사람당 왕복 2만 원에 끊었다고? 혜준 씨,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2만 원이라고? 그게 말이 돼? 봉선아, 땡처리라는 게 마트에만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도 있다고. 지금 휴가 시즌도 아니고 누가 예약했다가 취소된 거라 싸게 구입했어. 그런데 좌석은 모두 따로 앉아서 가야 해.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1시간만 타고 가면 되니까 상관이 있겠어? 그럼 상관없지, 혜준 씨.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티켓 말고 숙소는 비싸지 않아? 그것도 땡처리로 얻었어. 숙소도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가 하루 이틀 놀고 있으니 싸게 나왔더라고. 하루 숙박비가 2만 원이래. 서울 모텔 가격보다 싸다고. 저와 혜준 씨, 시어머니는 날뛰듯 기뻐하며 저렴한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비행기 좌석은 불편한 자리이긴 했는데 1시간만 참으면 돼서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서자 조금 아쉽더라고요. 낡고 허름한 모텔인데다 제주 바다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제주도 은갈치와 흑돼지는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멋들어진 식당으로 가서 흑돼지와 고기, 국수, 갈치조림까지 제대로 몸보신을 했어요. 봉선아, 잘 먹었다. 돈 많이 나왔지? 아니에요. 혜준 씨가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다 구했는데 제가 이 정도는 써야죠. 그렇긴 하지. 네가 너무 공짜만 밝히면 어쩌나 했는데 경우까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 내일은 말고기를 사 먹자. 내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먹은 말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맛을 보고 싶네. 그럼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대신 과일은 내가 쏠게. 제주 감귤 농장 가서 귤로 배를 채워줄 테니까 그럴 줄 알아. 정말요? 요즘 귤철이 아니라서 꽤 비쌀 텐데 기대할게요, 어머님. 그래서 이튿날 제주도 구경을 실컷 하고 비싼 말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조금 꺼질 때쯤 감귤 농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귤 농장에 구경 가서도 공짜로 귤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저씨, 여기 바닥에 떨어진 귤은 팔지 못하죠? 네,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습니다. 아저씨, 그럼 식구들하고만 나눠 드시지 말고 저희랑도 나눠주세요. 어차피 아저씨 식구들은 귤을 7리도록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땅에 떨어진 걸 그냥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대신 상태가 멀쩡한 건 그냥 두시고 멍들고 터진 것만 가져가세요. 아저씨 말이 잘 통하네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어서 줍자. 응, 엄마, 내가 바구니 가져올게. 하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 와서도 이렇게 궁상 떠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핑계를 대고 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모자는 30분 만에 옆구리 터진 귤을 2바구니나 가지고 나오더군요. 봉산아, 내가 귤로 배 채워준다고 했지? 자, 자리 잡고 앉아서 신나게 귤이나 까먹어 보자고. 남는 건 숙소로 싸가서 야식으로 먹자꾸나. 네?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여행은 무사히 재밌게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시어머니와 혜준 씨의 행동에 콩깍지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더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저와 혜준 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한 혜준 씨와 결혼하면 평생 굶지 않고 잘 살 것 같아서 결혼을 쉽게 결심했어요. 혜준 씨, 우리 결혼 전에 서로 통장을 오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통장을 오픈하자고? 그래, 결혼해서 부부로 살 건데 그 정도는 오픈해야지. 그래야 형편에 맞게 집도 구하고 혼수도 맞출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게. 그랬어? 어머님이 관리했으면 꽤 많이 모았겠네. 어쨌든 결혼 전에 우리 집 구해야 하니까 얼른 통장 달라고 말씀드려. 알겠어. 내가 상황 봐서 말씀드리고 통장 받을게. 예비 시어머니가 어련히 돈을 잘 관리해 주셨으리라 믿고 상견례까지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예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려고 놀러 갔답니다. 혜준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한다 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죠. 봉선이 왔구나. 내가 너 올 줄 알고 가락동에 다녀왔다. 오늘은 과일 중에서 오렌지가 물이 좋다. 오렌지요? 안 그래도 달달한 게 땡겼는데 잘 됐네요. 이것도 공짜로 얻어오신 거죠?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대단하긴. 네가 시집 오면 내가 공짜로 먹고 사는 방식 101가지를 전수해주마.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101가지요? 공짜로 먹고 사는 방식이 그렇게나 많아요? 그럼 내가 60평생 먹고 살아온 방식을 전수해줄 테니 나를 이어서 잘 살아보도록 해. 저와 어머님은 재밌는 수다를 실컷 떠들었고 상에 올려진 과일을 깨끗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파트에 반상회를 하겠다는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저 혼자 예비 시댁에 남겨졌습니다. 홀로 심심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혜준 씨가 쓰던 방을 구경하지 못한 게 생각나서 시선과 몸을 돌려서 움직였어요. 방문의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는데 어쩐 일인지 잠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문을 잠근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호기심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주방에서 젓가락 하나를 들고 와서 문고리 구멍에 넣고 쉽게 문을 열었답니다. 뿌듯함을 뒤로하고 혜준 씨의 방에 불을 켰는데 제 두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주 깔끔한 유리 선반에 수백 개의 바비 인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바비 인형의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었죠. 또 서랍장을 열어보니 인형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와 옷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오덕후인지 뭔지 그거였어요. 왜 일본 만화의 캐릭터를 실제로 사랑해서 돈을 퍼붓는 남자들 있잖아요. 혜준 씨가 그런 남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가 이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연인인 저에게는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살면서 캐릭터 인형에는 큰돈을 쏟은 혜준 씨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전 유리 선반에 올려진 인형들을 바닥으로 내팽겨치며 망가뜨렸고 주방에 가위를 가져와 꼴보기 싫은 캐릭터가 그려진 옷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혜준 씨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 일을 날카롭게 째려보며 이게 다 뭐야? 자기 오타쿠야? 만화 캐릭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오타쿠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혜준 씨는 다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망가진 인형을 붙들더라고요. 봉선아, 네가 이런 거야? 왜 죄 없는 나의 미미짱을 이렇게 때린 거야? 미미짱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리고 미미짱이 새겨진 옷들을 왜 찢어버린 거야? 이건 나한테 분신 같은 거라고! 혜준 씨는 화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미미짱인지 머시기인지 고무 인형을 붙잡고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야, 박혜준, 너 오타쿠였어? 만화 주인공을 사랑하고 막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놈이었냐고. 미친 짓이라니. 우리 미미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런 소리를 해. 당장 미미짱에게 사과해.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저는 혜준 씨가 망가진 인형들의 팔다리를 맞춰서 선반 위에 올려놓더군요. 때마침 예비 시어머니가 반상회를 마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혜준 씨가 이러고 사는 걸 다 알고도 눈 감아주신 거예요? 오타쿠인 거 알고 계셨냐고요? 봉선아, 미안하다. 쪽팔려서 말하지 못했다. 내가 너희 결혼 전에 싹 다 버리려고 했는데 벌써 보고 말았구나. 야, 박혜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봉선이 앞에서 인형 쪼가리 붙잡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 미미짱이 다쳤단 말이야. 바로 고쳐줘야 한다고.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되겠다. 다 들통났으니 지금 다 갖다 버려야겠다. 안 돼! 미미짱을 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엄마도 와서 좀 거들어. 얼른 미미짱 얼굴 좀 닦아주고 하란 말이야.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오타쿠 새끼야! 미미짱이랑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봉선아, 왜 그래? 화내지 말고 이성을 찾아. 뭐? 이성을 찾으라고? 넌 이성이 있어서 인형이랑 얼레리 꼴레리 하고 사냐? 너 같은 오타쿠랑 결혼하느니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혜준 씨의 뺨을 날리며 야, 이 자식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미미짱은 다 갖다 버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혜준 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답니다. 봉선아, 미안해. 나에게 미미짱보다 자기가 더 소중해. 아이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나 말고 미미짱부터 챙긴 거야? 혜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미미짱을 잊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어. 오늘부로 미미짱이랑 이별할 테니까 날 버리지 마.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봉선아. 봉선아, 내가 지금 이 인형 쪼가리랑 옷이랑 다 갖다 버림마. 그리고 혜준이도 앞으로 오타쿠 짓 안 한다니까 한 번만 봐주거라. 부탁할게. 저는 돌아버릴 것 같은 정신을 부여잡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씩씩거리며 한숨을 연거푸 쉬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혜준 씨가 애원하며 싹싹 빌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장 저 인형 다 버려. 지금? 왜? 싫어? 나야 미미짱이야. 당장 결정해.
당연히 봉선이 너지. 알았어. 당장 버릴게. 그래서 혜준 씨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모든 인형들과 인형이 그려진 모든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답니다. 그 이에 방이 깨끗해지자 제 분노가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찝찝하긴 했지만 혜준 씨가 정신 차렸으니 봐달라고 연신 빌고 빌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와 혜준 씨는 매우 반가워하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려서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혜준 씨가 귓속말로 한마디 하자 짜증이 솟구쳤어요. 봉선아, 우리 식사비 뿜빠이 하자. 그래서 저도 귓속말로 대답해 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자기가 내. 아니, 결혼식 비용도 각자 내는데 상견례라고 다를 게 있어? 알았다. 당신이 바라는 뿜빠이 하자. 됐냐?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대답했더니 눈치 없는 혜준 씨가 활짝 웃더라고요. 그 미소가 얼마나 흉하고 보기 싫든지 강냉이를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아무렇지 않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이어갔고 양가 부모님은 결혼 후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안사돈,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마련해 주실 건가요? 봉선이 말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던데. 그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봉선이가 사는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좋은 집 해줄 테니까 한 2년만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봉선아, 너도 괜찮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듣기로 혜준 씨 통장을 어머님이 관리했다고 들었어요. 용돈을 제외하고는 많이 모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신혼집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말이다. 내가 비트코인 하면서 다 까먹어 버렸어. 그거 하면 다 대박이 난다 해서 모조리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지 뭐니. 그래서 내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야. 혜준이 재산은 1,000만 원이 다야.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봉선아. 봉선아, 엄마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줘. 지금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봉선이랑 나랑 우리 엄마랑 셋이 같이 살자. 앞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뭐야? 너랑 어머님이 내 집에서 살자고?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농담? 봉선아, 상견례 자리에서 농담을 왜 하겠어? 나랑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고. 그래, 세아가. 앞으로 내가 공짜로 먹고 사는 101가지 방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재밌게 살아보자. 어머님, 돈 한 푼 쓰는 게 아까워하시는 분이 비트코인을 하셨다고요? 그것도 전 재산을 다요? 내가 아낄 때는 아끼는데 쓸 때는 과감하게 쓴다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빈털털이라는 말을 하니 기운까지 빠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그지였던 겁니다. 또 혜준 씨는 저를 만나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미미짱을 사는데 허비해버리고 궁상맞은 데이트를 해왔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게 까발려지니 오만 정이 떨어졌답니다. 부끄러운지 모르고 계속 처먹으면서 실실 쪼개는 얼굴을 보니 부하까지 치밀었죠. 두 모자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디저트를 꾸역꾸역 잘 처먹더라고요. 테이블에 올려진 비싼 음식을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았는지 접시까지 핥아 먹었답니다. 부모님은 졸지에 딸 집에 사위와 시모를 모시고 살 상황이 오자 난감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오타쿠 새끼가 휘발유를 들이붓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왜 안 드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장모님, 식당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손이 크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엄청 대인배라는 게 팍팍 느껴졌다니까요. 장모님, 그래서 말인데 저랑 우리 엄마가 봉선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새로운 집을 두 분이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자 옆에 있던 예비 시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사돈, 손도 크시고 남들에게 베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럼 남한테 베푸는 걸 줄이고 저희한테 베푸시면 딱 좋겠네요. 부모님은 아주 많이 불쾌하셨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쩝쩝대면서 디저트를 처먹는 두 모자를 향해 테이블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윽고 면상에 각종 국물과 양념장이 버무려졌고 혼이 빠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그지 중에 산 그지들아. 내가 미쳤다고 니들한테 집을 제공하냐?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물주 하나 잡겠다고 이 지랄들을 하는 거냐고. 애미는 101가지 그지처럼 사는 법을 전수해준다고 하질 않나. 아들놈은 여자친구한테 돈 한 푼 쓰지 않고 일본 만화 캐릭터에 사족을 못 쓰는 오타쿠질을 하지 않나. 내 인생에 최악의 인간이 있다면 바로 니들이야. 봉순아, 너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101가지 공짜로 먹는 비법 배운다고 들떠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미미짱이랑 정리 다 했잖아.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맞다, 세아가. 나한테도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 풀고 네가 우릴 구제해주거라. 그럼 복 받을 거라고.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난 너랑 결혼할 마음은 1도 없어. 가서 미미짱이랑 다시 사귀든지 하라고. 그리고 아줌마, 거지질이나 가르치는 게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거지질을 했으면 모아둔 재산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어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빌부터 살려고 지랄이야? 아니, 세아가. 너 나랑 다니는 거 좋아했잖니. 그런데 돈이 없다니까 안면 몰수하는 거니? 이거 실망이다. 그리고 뭐 아줌마? 난 널 친딸처럼 여겼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구나. 나도 그래, 신봉선. 널 위해 미미짱이랑 이별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아니, 니들 모자는 계속 없을 거야. 평생 상그지로 살 팔자라고. 엄마, 아빠, 그만 이러들 나요. 이런 상그지랑 사돈 맺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자고요. 그러자. 나도 이런 집안에 널 보낼 수 없다. 기가 막혀서 내 딸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도 모자라 우리더러 지들 살 집을 마련해달라고? 살다 이런 기생충들은 처음 본다. 봉선이 네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다. 그렇게 부모님이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혜준 씨가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잠시만요. 여기 식사비 뿜빠이 하기로 했거든요. 나가실 때 각자 드신 거는 계산하고 가세요. 뭐가 어째? 부모님은 또다시 혀를 차며 실수를 하자 제가 절대 계산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엄마, 아빠, 절대 계산하지 마. 내가 여태껏 이 그지들한테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오늘은 꼭 얻어먹고 헤어져야겠어.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아까워서라도 오늘은 돈 한 푼 쓸 수 없어. 그러자 부모님은 유유히 나가셨고 남아있는 두 모자는 휴지로 면상에 묻은 양념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렇게 난리인 거니? 혜준아, 말해봐라. 우리가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전혀. 분위기 좋았는데 봉선이가 난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셋이 같이 살자는 게 그렇게 이상한 말인가?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됐다. 너희 같은 그지들은 쭉 그렇게 그지처럼 살아라. 저도 부모님을 따라 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말했습니다. 봉선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니? 내가 그동안 남들한테 절대 주지 않던 과일을 얼마나 먹였는지 까먹은 거냐? 아, 그 썩어 빠진 걸 주워온 거? 이봐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나니까 먹어준 거지. 어떤 며느리도 그런 쓰레기를 먹어주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는, 아니지. 꼬라지를 보니까 아줌마 아들은 장가 가기 글렀어요. 그냥 둘이서 평생 버려진 과일이나 주워서 먹고 살아요. 제가 막말을 심하게 했더니 혜준 씨가 열을 올리더군요. 야, 신봉선! 왜? 오늘 뿜빠이 하기로 했으니까 너랑 너희 부모님이 먹은 거는 네가 계산해. 아니면 우리 것까지 다 계산해도 되고. 끝까지 거지근성을 숨기지 못한 놈에게 다가가 정강이를 세게 강타했습니다. 아, 내가 또 뭘 잘못했다고 때려. 오늘 더치페이 해야 새로운 미미짱을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차였다고 바로 미미짱을 만나려나 보네? 그런데 어쩌지? 오늘은 미미짱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니들한테 한 번은 얻어먹어야 그나마 속이 풀릴 테니까. 저는 혜준 씨의 다른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뒤로 고꾸라져서 엄살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어디서 났는지 검정 비닐봉투에 바닥에 내팽겨진 음식을 주워 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 꽃게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래도 물에 한번 씻고 먹으면 괜찮겠네. 아이고, 아까 사돈들이 먹다 남은 한우잖아. 이야, 마장동 부럽지가 않네. 앞으로 사흘 동안 먹을 창거리를 득템했다고.
정말이지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기어다니며 남은 음식을 줍는 모자를 버리고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결혼은 그렇게 파혼해버렸고 두 모자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빌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41살의 겨울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답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남자는 짠돌이와 정반대인 엄마처럼 통이 크고 손이 큰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손이 큰 사람과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어머, 진수씨, 이 꽃다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다 몇 송이에요? 들고 가기는커녕 차에 싣는 것도 힘들겠다고요. 겨우 1000송이밖에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선 10,000송이, 10만 송이를 드리고 싶었는데 꽃가게에 있는 장미가 이것뿐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다음엔 봉선씨 키보다 훨씬 큰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일식집에서 12단 도시락을 맞춰왔습니다. 같이 드시죠. 네? 12단 도시락이요? 우리 엄마도 최대가 6단인데 12단이라니 정말 손이 크시네요.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감동을 하세요. 이거 다 드시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제가 극장을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 통째로요? 진수씨, 고생해서 버신 돈을 너무 저한테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에이, 사랑을 사수하려면 이 정도는 써야죠. 저는 봉선 씨랑 결혼할 마음이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부끄럽게 그런 말씀을... 알겠어요. 그럼 어서 영화 보러 가요. 저희 둘은 통으로 빌린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별도 따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극장을 나와 상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상그지 오타쿠 혜준 씨였습니다. 그는 미미짱이 그려진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미짱 한정판 에디션을 판매 중입니다. 구경하고 가세요. 우리 모두 미미짱을 사랑합시다! 하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도 기가 막히고 웃겨서 피식 웃어버렸더니 진수 씨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저런 오타쿠를 어떻게 알겠어요. 진수 씨도 참. 하긴 어떤 여자가 저런 놈이랑 알고 지내고 싶겠어요? 나이도 40대인 것 같은데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불쌍하네요. 괜히 눈만 버렸네요. 빨리 눈 씻으러 가요. 그렇게 미미짱을 외치는 혜준 씨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혜준 씨의 안부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커피, 과자, A4 용지, 여러 문구용품을 몰래 훔쳐가다가 걸려서 잘렸답니다. 그지짓을 하다가 회사에서 잘려서 그토록 좋아하던 미미짱이 속해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가 호객 행위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먹고 살고 있답니다. 예상대로 상그지 엄마 집은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서 원룸촌으로 이사가서 지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상그지 엄마가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원룸촌 계단을 돌며 택배 상자를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가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넘게 주었다네요. 한번 그지는 영원한 그지인지 계속해서 그러고 산답니다. 하마터면 그 모자와 엮여서 인생 망칠 뻔했는데 진상을 알고 벗어났으니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올해 42살이 된 저는 얼마 전 가을에 신부가 되어 면사포를 쓰게 되었답니다. 엄마처럼 아주 손이 큰 진수 씨의 아내가 되었네요. 조금 늦은 결혼을 하면서 즐겨 듣던 필립의 사연방을 듣던 중 헤어진 진상 모자가 생각나서 몇 자 끄적여 봤네요. 꽉 막힌 속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사연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마침표를 찍고 물러가 보겠어요. 모두 진상 조심하고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정말 개 진상을 만났었네요. 마지막 시원한 마무리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